지금 노동 현장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장관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충분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보라 의원이나 장석춘 의원께서 문제 지적하는 거 어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영주 후보와의 인연이 벌써 35년이 넘죠. 예, 그 그렇습니다. 따님 이름이 여울이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간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간부들이 전체 그 집에 놀러도 가고 이랬었는데 집이 본래 잘 살았죠? 그냥 빚은 안 지고 살았지 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여울이에 대한 그 애정이 가족들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도 두둑하게 줬을 거고 일반 그 청년들의 지금 처해진 상황과는 좀 달랐으리라고 보고, 그러나 내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탈법적으로 대우를 해준다면 일반 청년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증여세 탈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이렇게 공직자로서 적법하게 그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이번 그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아이가 증여세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작년에 아이 그 명의로 오피스텔을 살 때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에 4,500만 원을 증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계사하고 법무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금을 말씀을 드렸으면 증여세를 그때 납부를 하는데 세무사하고 법무사께서 내년 5월에 이제 그 전세를 저희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를 대출을 받을지, 얼마를 증여를 할지, 본인 부담이 얼마가 될지 그때 상황, 그때 가서 증여세를 나누자 해서 당시 계약서 상에 제가 그 받은 그분들 성함하고 이렇게 도장을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서 자녀 문제에 대한 이런 청문회 정책 질의하는 그래서 시간에 현재 불법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불법 문제는 아니지만은 뭔가 일반 청년들과 좀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 발언 또 서면 답변서 이런 걸 보면은 모두 발언에서 5가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노동행정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또 노동부 장관 그 사람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10수년간 40년 현장 노동운동을 하면서 10수년간 계속 주장했던 게 시스템으로 고착돼야 된다. 정권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노동행정이 대한민국 국가의 노동행정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없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예, 하실 위원님 작정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바뀐다 해갖고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인에 관계없이 노동법이라든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개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외에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 문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노사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사 관계란 말 많이 쓰셨죠? 네. 근데 국제적 시각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노사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건전한 노사 관계도 있는데 그 노사 관계 없습니다. 빈콕 네덜란드 전 수상 전 노총위원장께서 너희 나라에는 노사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WEF에서 이 국제 경쟁력 조사 여기에서도 나오면 우리 노사 관계는 없기 때문에 모든 관련 지표들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사회적 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회적 대화는 있으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OECD의 권고사항도 좀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선진국에서 예, 네. 지금 사회적 대화도 없습니다. 사회적 예. 대화의 주체는 산업사회에서는 산업 현장 주체인 노와 사가 돼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도 정부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을 충분히 못합니다. 그래서 노동회의소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대통령 공약상에도 들어갔는데 이 노동회의소 설립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노동회의소 토론회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합해도 조직률 10%를 안팎을 웃돌면 90%의 그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위원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런 게 마련이 되면 일부에서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관에 임명되면 지금 TF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저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90%의 미조직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동회의소 같은 기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그 오스트리아 100년의 역사를 오스트리아 노동회의소 역사를 가서 오스트리아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 갑 출신 하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사실 저는 오늘 정책 질의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어제 갑자기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그 딸아이 그 예금, 현금 예금 급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특히 죄송합니다. 예,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좀 명쾌하게 하는 것이 이 장관님 이미지 회복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명 기회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신보라 의원 질의에서 들어보니까 지금 그 자제분 1억 9천 정도 예금이 있는데 그중 이 형성 과정이 2천만 원 정도는 연구 조교비고 그다음 설명하신 게 이제 세뱃돈 말씀을 꺼내주셨어요. 세뱃돈. 인턴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한 500만 원 해당이 됩니다. 인턴 500. 그럼 예. 2,500이 그렇게 그리고 되면 미국의 되고. 4,700만 원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비. 아니 이게 그거는 총계. 쓴 거지. 예. 아니요, 지금 현재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성된 과정 어떻게 그거는 그 제가 돈이 송금을 해서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게 좀 그래서 네. 아까 세뱃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보자의 형제가 5녀 1남 6분 그리고 그 부친 쪽이 5남해서 5분 그리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그럼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1년에 세뱃돈을 한 500만 원 토탈 이렇게 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건 그 세뱃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세뱃돈 드렸습니다. 규모는 아까 세뱃돈이 꽤 많다고 하셔가지고 예. 1년 평균 한 얼마 정도?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고 세뱃돈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아니 좀 아까 조금 적절치 전에 않니? 그거보다 공개하셨어요. 얘가 대학교 제가 메모가 1학년 돼 있는데. 네, 1학년 들어가면서 사실은 2년 동안 얘가 가외를 2과목을 했습니다. 아니, 그 그런 넘어가기 부분, 전에 네. 아까 이제 세뱃돈 네. 구체적으로 액수를 언급을 하셔서 제가 네. 속기록 돼 있기 때문에 확인 드리는 건데 한 200~3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보통 세뱃돈은 설에만 주고 추석엔 잘 안 주는데 또 뭐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설에도 200~300이고 추석에도 200~300이면 합해서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확인을- 않습니다. 추석에는 용돈을 외할머니만 그럼 좀 1년에 한 주셨습니다. 200~300이면 네. 세뱃돈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받은 거예요? 보통 한 서너 살부터 얘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외할머니나 외삼촌이나 가족들이 좀 그럼 한 용돈을 좀 20년 줬습니다. 정도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럼 320년 250 평균 잡아서 20년은 5천만 원이고 그러면 아까 연구조교비 인턴 2,500, 5천 합치면 7,500, 1억 9천 중에 1억 2천이 소명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소명하시죠? 아까 거기서 지금 미국에 지금 통장이 한 4,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아까 그 4,700이 어떻게 조성됐는지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제가 학비로 보내준 겁니다. 아, 4,700원 보내주신 거네요. 네, 보내서 통장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아. 제가 4,700을 네. 7,500 그러면 추가 7천만 원 해명해 보시죠.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살림을 우리 애가 하다 보니까 20살부터 운전을 했습니다. 3년 전에 그 남편이 죄송한데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이름으로만 다 할 수는 없고 남편이 1%의 지분만 갖고 남편이 차를 2,200만 원짜리 아니 현금이 1억 9천이어서 아니요 저기 자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비용까지. 그거 빼고요. 그거 네. 빼고 현금 1억 9천인데 방금 소명하신 게 합해서 1억 2천이 소명이 됐어요. 네. 7천이 소명이 안 돼서 마저 하시라고 제가. 네. 그러면 그 중에 아마 그 보험회사께 개 명의로 3천 몇백만 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요. 보험금 든 게 있다. 네. 본인이 용돈을 받으면 아니, 한 이건- 달에 50만 원씩을 10년짜리를 들어뒀더라고요. 아 이건 예금으로 있는 건데 보험금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아니요. 예금의 잔액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 나중에 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네. 자료를 안 주시니까 아니 딱 자료에 오해가. 그럼 네. 그 중에는 보험금 한 2~3천만 원이 들어 있다는 네, 건가요? 네. 3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머지 4천만 원은 뭐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간 가외를 해서 저한테 갖다 줬는데 제가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얘를 용돈을 주면 네. 거의 그 30만 원, 20만 원씩 저축을 하고 저도 이번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통장이 18개나 되는 걸 보고 많이 놀래기는 했는데요. 워낙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은행에 근무를 하면서 저축해야 되고 절약해야 되고 이래서 본인이 용돈에서 보험 들고 저축하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한 달 용돈이 50만 원이면 2년 치면은 1,000만 원, 1,200만 원. 그 중에 절반을 저금했다 그러면 600만 원 빠지면 한 3천만 원 남는데 이것까지 마저 하시죠. 송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미처 챙기진 못했는데 35세 아르바이트하고 지가 가외하고 이렇게 모여진 돈이 그러면 어느 정도 대충은 소명이 되신 것 같고요. 네,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국민들 의혹을 네, 해소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의 현금 자산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2007년에 예금이 2억 5,900인데 17년에 10년 뒤에 7억 2천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4억 6천 늘어났고 남편분도 또 뭐 한 몇억 늘어났고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그 재테크는 안 하셨다고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주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예금이 늘어났을 텐데 네, 그럼 근데 이제 두 분 월급 플러스 지출한 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출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하면 마이너스를 해서 예금 여력이 없는 거로 나오는데 이렇게 예금은 어떻게 가능하죠?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교수한 지 30년이 돼서 연봉이 지금은 한 1억 2, 3천이 되고 연봉이 1억이 넘은 지는 한 15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국민들께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셔서 좀 죄송스러운데 둘이 합해서 연봉이 2억이 넘은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이 항상 월급을 타면 제 몫하고 남편 몫해서 한 달에 200~300만 원은 은행에 있을 때부터 저축을 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 잔액을 보면 본인이 30년 그 교수를 했다 그러면은 한 10억 이상이 넘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거의 돈을 쓰지 않고 거기서 생활비를 하고 저는 제 돈은 거의 저축을 하는 이런 집안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 번 그 지출보다 그 제가 잔액이 좀 많은 게 있었습니다. 보니까 2015년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14년도에 저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제가 정치를 하니까 그런 부의금이나 이런 부분이 이 소득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 시스템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인에 관계없이 노동법이라든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개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외에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스템 구축 문제, 우리나라 시스템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노사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사관계란 말 많이 쓰셨죠? 네. 근데 국제적 시각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건전한 노사관계도 있는데 노사관계 없습니다. 빈콕 네덜란드 전 수상 전 노총위원장께서 너희 나라에는 노사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WEF에서 이 국제경쟁력 조사 여기에서도 나오면 우리 노사관계는 없기 때문에 모든 관련 지표들이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사회적 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가요? 네. 제가 이번 그 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아이가 증여세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작년에 아이 그 명의로 오피스텔을 살 때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에 4,500만 원을 증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계사하고 법무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금을 말씀을 드렸으면 증여세를 그때 납부를 하는데 세무사하고 법무사께서 내년 5월에 이제 그 전세를 저희가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얼마를 대출을 받을지, 얼마를 증여를 할지, 본인 부담이 얼마가 될지, 그때 상황, 그때 가서 증여세를 나누자 해서 당시 계약서 상에 제가 그 받은 그분들 성함하고 이렇게 도장을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서 자녀 문제에 대한 이런 청문회 정책 질의하는 그래서 시간에 현재 네. 불법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불법 문제는 아니지만은 뭔가 일반 청년들과 좀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 발언 또 서면 답변서 이런 걸 보면은 모두 발언에서 5가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노동행정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또 노동부 장관 그 사람에 따라서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10수년간 40년 현장 노동운동을 하면서 10수년간 계속 주장했던 게 시스템으로 고착돼야 된다. 정권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 노동행정이 대한민국 국가의 노동행정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이 없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예. 위원님 작정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바뀐다 해갖고
지금 노동 현장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의 공백 상태가 길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 장관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충분히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보라 의원이나 장석춘 의원께서 문제 지적하는 거 어제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김영주 후보와의 인연이 벌써 35년이 넘죠. 예, 그 그렇습니다. 따님 이름이 여울이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간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간부들이 전체 그 집에 놀러도 가고 이랬었는데 집이 본래 잘 살았죠? 그냥 빚은 안 지고 살았지 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여울이에 대한 그 애정이 가족들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도 두둑하게 줬을 거고 일반 그 청년들의 지금 처해진 상황과는 좀 달랐으리라고 보고, 그러나 내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탈법적으로 대우를 해준다면 일반 청년들이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증여세 탄루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처음 알았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이렇게 공직자로서 적법하게 그 활동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